자녀의 전화벨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아십니까?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기다리다 지쳐도 그 한 통의 전화가 오면 마음이 환해지는 걸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막상 전화를 받으면 인사는 짧고 대화는 금세 끝나버리고 맙니다. 응, 나 바빠. 끊자. 이런 말이 남기고 간 허전함 분명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단 한마디 말로, 단 한 번의 대화만으로도 자녀와의 거리를 놀랍도록 좁힐 수 있는 그 방법. 이것만 알고 계셔도 노후가 더는 외롭지 않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관계 심리연구소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소장입니다. 30년 넘게 전국 각지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갈등을 중재해왔고 지금까지 2만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동시에 저 역시 3남매를 키운 부모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몇 해 전 저와 큰아들 사이에도 깊은 벽이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문가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할 바로 그 한마디를 용기 내어 사용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은 매주 아들이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따뜻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통화는 했지만 오히려 더 쓸쓸한 기분 분명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부모-자식 관계도 자연스레 멀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에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자녀는 달라질 겁니다.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만 했던 그 자녀가 어느 날 먼저 전화를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무 이유 없이 안부를 묻는 연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수십 년간 이어졌던 감정의 벽을 무너뜨리는 단 한마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은 단지 정보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다시 잇는 시간입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어느새 나보다 더 큰 어른이 되어버린 자녀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건너던 횡단보도 밥을 떠먹이던 그 숟가락이 더는 필요 없어진 것을 느끼는 건 왠지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시절에 머물러 있죠. 자녀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밥은 먹었니? 잘 자라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퉁명스러운 말투 속에서도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60대 이상의 부모님들, 특히 혼자 생활하시거나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자식들 바쁜 건 아는데요. 그래도 가끔 연락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한마디에 담긴 그리움과 외로움은 통계나 연구 보고서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론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자녀의 마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삶에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녀와 단절된 채 살아오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 관계의 틈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 단 한마디 말로 그 벽이 무너진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그 비밀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8세 박명자 씨는 딸과의 관계에 오랜 세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딸이 결혼한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고 전화 한 통조차 짧게 끝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부모님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녀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의 압박, 자녀 교육, 경제적 불안, 쉴 틈 없이 변화하는 사회. 그들에게 하루하루는 전쟁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더 이상 길을 비춰주는 등대는 아닐지 모릅니다. 자녀는 이미 스스로 길을 걷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인생 속에서 마음 둘 곳, 즉 든든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처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는 놀랍게도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그 열쇠를 돌리는 4가지 대화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부모님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제로 자녀와의 관계를 변화시킨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자녀와의 거리에서 상처를 품고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때로는 관계를 망치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무너진 다리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녀와의 대화, 첫 3초의 마법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66세 이영희 씨는 요즘 들어 아들과의 통화가 점점 짧아지고 기계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전엔 따뜻한 말도 주고받고 안부를 물으며 웃는 일이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그래, 끊어야지라는 말이 먼저 나올 정도로 대화가 버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하던 이 씨는 통화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전화했니? 라는 말을 습관처럼 먼저 꺼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 말은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책망으로 들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상대의 말보다 감정의 분위기에 먼저 반응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화통화에서 처음 3초가 그날 대화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영희 씨는 그날 이후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목소리 들으니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 단 한 줄의 따뜻한 인사였지만 아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나 잠깐만 기다려봐. 회사 옥상 올라가서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날 통화는 20분 넘게 이어졌고 아들은 이후 매주 한 번씩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첫인사만 따뜻하게 바뀌어도 자녀는 부모의 품이 여전히 편안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희 씨는 다음 통화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소리 들으니 참 반갑구나. 놀랍게도 그날 통화는 평소보다 3배는 더 길어졌고 아들은 다음 주에 꼭 들릴게요라는 약속까지 건넸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전화를 거실 때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내 목소리 들으니 참 좋다. 오늘 너랑 이야기하게 돼서 기분이 참 좋아. 이 따뜻한 첫 인사 한마디가 자녀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여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통화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정말 자녀의 마음을 여는 말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질문들이 자녀에게는 부담이자 피로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내용은 바로 자녀를 지치게 만드는 3가지 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68세 박정수 씨는 미국에 있는 딸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대화가 어색하게 끝나는 걸 늘 아쉬워하셨습니다. 아이 언제 가질 거니? 집은 언제 살래? 직장 일은 괜찮니? 모두가 딸을 생각해서 묻는 말이었지만 딸에게는 그 질문들이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지치게 만드는 말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언제 결혼할 거야? 직장에선 잘 지내니? 둘째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다더라. 셋째는 걱정을 쏟아내는 말입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보호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부모의 관심이 어느 순간 자녀에게는 부담으로 변하면서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정수 씨는 이런 말 대신 요즘은 어떤 일 있었어? 주말엔 뭐 하면서 쉬었니? 처럼 열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변화 이후 딸이 먼저 요즘 엄마가 내 얘기 진짜 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변화도 있습니다. 이제 3번째 방법, 제가 30년 상담 중 가장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던 어머니를 위해 15살 아들이 병실에서 매일 똑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엄마, 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은 어머니의 첫 마디도 그 말이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나 다 들었어.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환자 뇌파가 아들 목소리에 반응했어요. 어머니는 늘 듣고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말이 닿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진심은 전달됩니다. 3번째는 바로 불안이 아닌 믿음으로 말하기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3세 김영식 씨는 창업한 아들과 2달 가까이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요즘 장사는 잘 되니? 돈은 괜찮니? 라는 걱정 섞인 말로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김 씨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표현해 보세요. 며칠 뒤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 너의 선택을 존중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힘들었어요. 실패할까봐, 아빠한테 실망 줄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6개월 후 가게도 자리를 잡아 지금은 직원 10명을 둔 작은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걱정을 표현했을 땐 멀어졌는데 믿음을 표현하니 다가왔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라 나는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거리감을 만들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리를 놓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방법, 인정의 마법을 소개합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69세 박상호 씨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던 딸에게 늘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조언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 순간 상호 씨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딸은 그의 품에 안겨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고 딸은 매주 여러 번 전화를 걸어오고 손녀도 자주 만나며 함께 여행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친밀감이에요. 그가 전한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이해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열망이다. 자녀가 어른이 되어도 이 욕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지금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넌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평생 기억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마법 같은 말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 통화 시작 첫 3초의 따뜻한 인사. 둘째, 자녀를 지치게 하는 말 대신 열린 질문. 셋째, 불안이 아닌 믿음으로 말하기. 넷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하기. 혹시 이 4가지가 기억나지 않더라도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믿음과 인정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반복되는 말로 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배운 방법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것인지. 이 마지막 비밀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인생이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4가지 말의 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30년 상담 경험에서 가장 깊이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 모든 방법의 핵심이 되는 결정적인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한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역설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가족들의 갈등과 단절을 목격하고 또 그 회복의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찾고 작은 즐거움을 회복했을 때 그 변화는 고스란히 자녀와의 관계에도 반영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대전 동구에 사는 71세 김희순 씨는 아들과 10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채 살아오셨습니다. 희순 씨는 평생을 아들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제 즐거움은 늘 뒷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중학교 동창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들도 편해.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자신만의 시간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던 클래식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고 근처 문화센터 합창반에 들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노래를 부르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친구들과의 제주 여행도 감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10년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온 겁니다. 엄마, SNS에 올리신 사진 봤어요. 진짜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희순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행복해지자 아들이 돌아왔어요. 왜 이제야 이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 희생이 자녀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행복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먼저 챙길 수 있을 때 자녀도 마음의 짐을 덜고 자유롭게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 부부는 결혼 50주년을 맞아 평생 처음으로 둘만의 세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위험하지 않냐, 몸은 괜찮으시냐며 걱정했지만 두 분은 오히려 용기를 냈고 결국 유럽 배낭여행이라는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자녀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즐겁게 사시는 걸 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이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부모가 자신을 놓아줄수록 자녀는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존경심을 품게 됩니다.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72세 유기수 씨는 몇 달 전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생 아이들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본인만의 즐거움, 자신을 위한 시간은 갖고 계신가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건 부모가 나를 향한 기대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고 스스로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자녀는 다시 부모 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자 다시 부모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마법 같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을 위한 취미, 자신을 위한 여행,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자녀와의 관계도 인생의 행복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그 첫 문장을 건네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평생 자녀에게 모든 시간과 마음을 쏟아오셨다는 76세 양정호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모든 조언이 그 아이를 위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제 인생은 늘 뒷전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린 한마디는 단순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자신의 삶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6개월 후 양정호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근처 문화원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매주 토요일이면 동네 산악회에 나가 동갑내기 친구들과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이젠 아이들이 제가 뭘 배우는지, 다음엔 어디 산에 가는지 먼저 물어요. 심지어 손주랑 같이 가자고 해서 내일은 둘이 같이 북한산 오르기로 했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도 아쉬움도 아닌 진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행복해지니 아이들도 더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진심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행복부터 회복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녀와의 관계가 오래 단절된 분들은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상담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0세 이화자 씨는 아들과 무려 12년간 연락을 끊은 채 살아오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락을 바라는 게 미안해질 만큼 상처가 깊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손편지 한 통을 써서 조심스럽게 보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제야 깨달았단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라는 걸.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불과 며칠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예요. 편지 잘 받았어요. 우리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12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매주 일요일마다 둘이 함께 순댓국집에서 식사를 하며 웃음을 나누신다고 합니다. 이화자 씨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뀌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제 진심이 닿았더라고요. 그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지지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간섭과 통제가 아닌 존중과 인정의 말로 전해질 때 비로소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대화법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주 자녀와의 통화에서 써보세요.
눈에 띄는 변화가 한 번에 오지 않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관계는 단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매일매일 쌓이면 마침내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눈시울이 붉어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품고 살아오신 그 마음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꼭 조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론 따뜻한 한마디 믿어준다는 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아껴주는 일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 밝은 표정, 즐거운 취미 생활 하나하나가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선물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부모님과 자녀를 만나며 단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는 것, 그리고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2세 김옥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자식보다 내가 먼저 웃으려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인내, 눈물과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자녀를 위해 꾹꾹 눌러왔던 그 시간들, 걱정으로 밤잠 설쳤던 그 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랑은 이미 여러분의 자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비록 말로 다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삶에 조금 더 따뜻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족 간의 정이 더 풍요로워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처럼 누군가 혼자 외로움을 견디고 있을 또 다른 부모님께도 이 따뜻한 지혜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관계 심리학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